안녕하세요.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뿌리니 절대 지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요, 여러분 드디어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으셨으니, 프리 어프로벌 받으셨으니,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을 보러 집 구경을 하러 다닐 시간이 왔는데요. 서수지 부동산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꼭 결정하셔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기지 사전 승인 프리 어프로벌을 받으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이제 저와 함께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 집을 찾는 일만 남았는데요. 그러려면 여러분 이 중요한 3가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. 주택 구매하기 위해서 꼭 결정해야 될 3가지. 바로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구매할 수 있는 예산, 버짓. 이 부분은 이제 모기지 사전 승인을 통해서 예산이 정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원하는 집의 사이즈 혹은 방 개수. 그리고 3번째는 지역, 동네입니다.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막 무한정으로 아예 그냥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말 막 웨스트 밴쿠버에 막 수영장 딸린 그런 단독주택을 사고 싶겠죠.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해진 예산을 있으니까 이 예산 내에서 현명한 소비, 현명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집 사이즈와 그리고 지역, 동네의 이 중간 협의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보통 메트로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. 따라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, 나는 꼭 방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, 아니면 방 하나에도 괜찮은지, 아니면 나는 꼭 다운타운이랑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지, 뭐 요런 2가지를 놓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아마 불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. 아, 수지님, 저는 정말 완전 불인이라서 제 예산에 맞는 그 주택 구매 그 금액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,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조차 감도 없어요. 이런 분들 있으시죠? 그런 분들이 이제 현실 감각을 좀 갖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인터넷에 가서 realtor.ca에 들어갑니다. 여기 가시면 보통 지금 현재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. 내가 원베드룸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한 2010년 이후에 지어진, 그러니까 한 연식이 15년 미만인 그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격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. 자, realtor.ca 들어가셔서요, 오른쪽 돋보기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캐나다 전체 지역이 나오는데요. 이걸 줌인을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필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금액, 예를 들면 40만 불 정도를 봅시다. 그러면 35만 불에서 45만 불 사이에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원베드룸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형성대가 대략 서리, 랭리, 메이플 리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가격을 올려서 50만 불대 원베드는 어디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지 볼게요. 이제는 45만이랑 55만 불 이렇게 가격 설정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50만 불대 원베드룸은 코키틀람, 뉴웨스트 이쪽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60만 불대의 원베드룸은 55만 불에서 65만 불로 설정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버나비, 메트로타운과 브렌트우드까지도 60만 불대면 구매가 가능하시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 realtor.ca에 가셔서 좀 클릭을 하셔서
대충 이 지역에 원베드룸이, 대충 이 지역에 투베드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될 점은 제가 50만 불인데 45만 불에서 55만 불 이렇게 형성을 했잖아요. 그 설정을 한 이유는 보통 리스팅 가격, 여러분이 리얼터.ca에서 보시는 이 가격은 셀러가 이렇게 팔려고 셀러가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입니다. 근데 이 가격이 원래 그 마켓 밸류보다 낮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일부러 가격을 높게 형성해서 거기에서 좀 더 깎아서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50만 불대다 라고 하면 대충 45만 불에서 55만 불 이렇게 레인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리얼터.ca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조금 부동산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실 감각을 좀 익히셨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는 예산이 이만큼이고요. 뭐 원베드룸 아니면 투베드룸 콘도를 이 지역에 구매하고 싶어요 라는 그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다 추가로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 주시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사 희망 날짜, 이사 희망 시기 이런 것도 결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꼭 있어야 되는 must have 아이템, 아니면은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하는 must not 아이템,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집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꼭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저는 애완견이 있어서 꼭 우리 강아지, 우리 고양이가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콘도여야 돼요.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무조건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. 저는 주차 공간이 꼭 있어야 돼요. 저는 전기차를 몰아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꼭 있는 그런 유닛을 사야 돼요. 저는 뚜벅이라서 역세권 걸어서 10분 아닌 그런 집을 사야 돼요. 저는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 조용한 동네에 집을 사야 돼요. 저는 옷이 많아서 스토리지가 꼭 있어야 돼요. 이런 다양한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must와 must not have 아이템들을 한 2-3개 정도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제 집을 보러 가기 전에 결정하셔야 될 3가지, 거기에다 추가로 2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예산, 이건 모기지 사전 승인 프리-어프로벌 통해서 결정이 됐고요. 그리고 집의 사이즈, 3번째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동네, 그리고 4번째로 이사를 희망하는 시기,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꼭 있어야 되는 must have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must not have 아이템, 이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